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이 얘기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원걸 씨가 이 100억 원에 판 DJ 동교동 사저 논란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 직접 김원걸 전 의원이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직접 내용을 밝힌 게 있는데 목소리 듣고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언론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말 제가 죄송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나온 건데요. 예? 그분은 동교동 집 건물을 부시거나 뭐 보도된 것처럼 카페로 만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 건물을 세 단장 해가지고 예? 낡은 부분 세 단장 해서 그대로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이 보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 팔 생각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분은 단순히 저한테는 부동산 거래 상대가 아니고 저한테는 독직하고 후원자인 셈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그 분은 이 DJ 동교동 사저의 매입자를 말하는 건데 김원걸 전 의원은 굉장히 그분이 매입자가 굉장히 부당한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직접 내게 나오게 됐다라고 오늘 오전에 얘기한 건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매입자는 후원자다. 네. 이게 판 게 최악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여러 또 그렇습니다.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후원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후원자가 이것이 DJ 사저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김원걸 전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금액 자체도 10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그 CBS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그 방송으로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김원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상속세를 못 내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고 상속세를 본인이 내면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서 폐가가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상속세를 냈을 때도 기념관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념관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저를 매수한 카페 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료를 받고서는 이것을 기념관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게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김원걸 의원의 이 인터뷰는 오히려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본인이 기념관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논란이 조금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이게 좀 다급해졌습니다.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사자, 민주당 쪽에서 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대사저 기념관 만들자는 얘기 나왔는데 또 매입자가 이 사저를 대팔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제 좀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여기에 대해서 김원걸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원걸 의원이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매매를 성사했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이 DJ 선생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 자체가 공적인 토론 없이 개인적인 예를 들면 상속세 문제 때문에 매매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한 사람이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다시 했습니다. 이화동의 이승만 전 대통령, 그다음에 소교동의 최규하 전 대통령, 신당동의 박정희 전 대통령 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요. 네. 다 예를 들면 그 국가 세금을 통해서 보수도 하고 새롭게 공사도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걸 셋째 아들이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이런 내용 몰랐겠습니까? 전 제가 볼 때는 이호 여사의 유지도 받들지 않았고 또 본인의 어려운 처지만을 강변하면서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또는 권노갑 전 고문 이런 분들이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매매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 매매해서 그것을 산 사람 자체가 공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면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김원걸 의원 전 의원 말에 의하면 이걸 기념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협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걸 개인이 아니라 좀 공적인 가치로서
국민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일당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합심해서 좀 매매자들 설득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로 재등장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런 안 좋은 결과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런 중요한 소중한 가치의 공간들을 네.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좀 입장을 밝힌 게 좀 논란을 키웠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재단 좀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김홍걸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전 재산을 내놓으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나 새로운 그 매입자와 예. 상의를 안 하신 상황에서 뭐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네, 김정욱 행정관님.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박지원 의원한테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아니 저분이 지금 63년생이십니다. 그다음에 전직 국회의원 되셨고요. 저는 예를 들면 전화가 왔니 안 왔니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호 여사 본인의 어머니가 이걸 기념관으로 사용을 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공적 가치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매매를 했다는 건 사적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받들지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 소위 한 6억, 7억 정도의 돈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데 야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유지를 받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소위 본인의 후원자시라면서요. 네. 사신 분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 가치를 인정한 거니까 민간 기념관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념관이 된다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김홍걸 전 의원께서 좀 생각을 고쳐 잡수셨으면 좋겠다. 네. 전 그것이 중요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김홍걸 전 의원은 그 매입자를 후원자라고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준혜 부위원장님, 어쨌든 이게 좀 종합해 보면은 이 논란 불거지기까지 김홍걸 전 의원이 뭐 다른 분들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건노갑 그 김대중 대단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예. 그냥 잘 알아서 해라 이 정도 이야기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박지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따로 연락 온 것은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공론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김홍걸 의원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5년에 분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사저에 그 지금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그 문화재 지정 신청을 과거에 이미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저가 과거에 일부 재건축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야 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지금 김홍걸 의원이 이것을 정말로 공론화를 했을 때 이게 국민들께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본인이 뭐 어느 정도 사죄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과정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조차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김홍걸 의원이 이 사저를 매매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때 진짜로 모금이 안 된다든지 서울시나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사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마지막 단계로서 매매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많은 대안이 나왔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국민 모금하자 사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김홍걸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듣고 오시죠. 좀 하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뜻을 모아보죠라도 해보시지. 이 금년 초에 예.
김대중 재단에서 아버님 탄신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몇 억 드는 것도 모금이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서 도울 정도로 그렇게 모금이 힘듭니다. 네. 김동욱 행정관님 마지막입니다. 이 어떤 대책? 뭐 이거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1961년부터 DJ가 거기서 사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광주 5.18부터 1980년 6월 민주항쟁을 잇는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이 동교동 사저라는 공간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공론화도 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안 모였으니까 이번에도 안 모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저는 왜 저런 발상을 하실까? 이제 잠깐 저서 말씀, 저런 발상 자체가 이 사저가 개인에게 넘어가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어쨌든 공론화를 통해서 공적인 가치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님 같은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 나라는 좌파들의 나라냐? 나라 돈 떼먹으려고만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박정희, 이승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우파 대통령은 우파들이 돈 떼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공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가치를 지켰을 때 민주화 운동 또는 국가를 위해 선실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좀 선례가 돼서 네. 좀 이런 공적 가치들을 지키는 새로운 좀 흐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진영을 떠나서 진지한 고민할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